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소영, 상윤입니다. 지난 특진쇼 5화에서 저희가 특별편인 콘텐츠 영업쇼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내부적으로 반응이 좋았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도 저희끼리는 즐겁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네, 다들 콘텐츠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콘텐츠 공유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콘텐츠 영업쇼를 다시 진행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도 방식은 똑같이 장르를 불문하고 각자 영업하고 싶은 콘텐츠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내가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콘텐츠만의 킬링 포인트에 대해서 쇼 호스트가 되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쇼호스트.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영업쇼의 주제는 바로 인생 개몽 콘텐츠. 와, 웅성. 무려 내 인생을 개몽시켰을 정도로 나의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인생 콘텐츠를 한번 영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정한 순서가 있죠? 소영 씨, 상윤 씨, 저 그리고 은지 씨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저번에 누가 제일 득점왕이었죠? 저요. 은지 씨? 오케이. 굿.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영 씨부터. 네. 저는요, 이제 좀 오래된 콘텐츠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 피노키오입니다. 이종석 나오는. 다들 보셨나요? 당연하죠. 아, 저는 안 봤어요. 오, 그래도 한 명을 영업할 기회가 있네요. 제 미컴 진로를 결정한 무수히 많은 이유 중 하나긴 합니다. 오, 어머. 저도 이 멘트를 준비했어요. 이거야말로 인생 개몽 아닌가요? 네. 진짜 개몽이네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취향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제가 인생 계몽 콘텐츠니까 좀 나의 인생 진로 결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콘텐츠를 가져와 보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이게 기자들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종석 배우랑 박신혜 배우가 주연으로 하는 드라마로 신입 기자들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종석이 남자 주인공인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언론의 마녀 사냥 피해자예요. 이제 아빠가 소방관이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원래는 정의로운 의인으로 죽었는데 이제 언론의 보도가 잘못돼서 동료를 버린 파렴치한 인물이 돼버린 거죠. 어머. 네, 이걸로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제 이종석이 엄마가 이종석을 데리고 바다에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죽고 이제 남주인공 이종석만 살아서 어부에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 어부한테 입양이 됐는데 이제 이 어부가 여주인공인 박신혜의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네, 그래서 할아버지. 삼촌 관계인 거예요. 삼촌 맞아. 조카 관계인 거예요. 네. 이제 이 여주인공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아빠랑 살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엄마는 사실 완벽한 가정에는 소홀하지만 직업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 아주 신망이 높은 그런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인하라는 인물인데 이 여주인공인 박신혜도 되게 기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피노키오 증후군. 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설정입니다. 네, 이제 어떤 증후군이냐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코가 길어지죠. 코가 그쵸. 늘어나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이 주인공도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합니다. 어머. 그리고 이게 진실을 어떻게든 말을 해야지만 그 딸꾹질이 멈춰요. 방금 딸꾹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각자만의 트라우마나 그런 결함이 있지만 어떻게 잘 성장을 해서 이 둘이 라이벌 언론사의 방송 기자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좀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좀 기자의 직업적인 정신에 대해서도 좀 배워가면서 사랑도 튀어내고 하는 그런 성장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걸 인생 드라마로 꼽은 이유가 사실 이게 조금 그 옛날 드라마 특유의 그 전형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대사나 이런 것도 약간 남주인공도 그렇고 여주인공도 그렇고 막 마냥 정의를 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옛날 드라마 특유의 그런 게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어디까지를 보도해야 옳은가? 취재에 있어서 그리고 보도할 때 있어서 어떤 가치를 우선 두어야 하고 또 이제 어디까지 타협이 가능할까? 뭐 이런 기자가 된다면 해야만 할 법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 인물들이 해요. 그래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사실 되게 주인공들이 정의를 논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요. 뭔가 내 성공이 우선이냐? 진실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뭔가 적당히 때묻지만 그래도 정해진 그 선에는 넘지 않는 그런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사람 네. 냄새. 사람 냄새. 그래서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개몽 콘텐츠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 미컴에 오게 된 계기 같은 작품이어서 네 이제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인 킬링 포인트는 이제 그 이종석 배우가 명언 투척 전문가잖아요. 그쵸. 정의에 미쳐가지고. 그죠? 뭔가 딱 누군가에게 말해. 뭔가 누군가에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약간 가르치는 듯한 그런 명언을 많이 투척하는데 이 여기에서도 그런 대사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또 말빨이 아주 좋아서 맞아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또 재밌고 잘생겼어요. 맞죠. 말빨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말- 얼굴을 보는 맛이 설득력은 있어서. 얼굴에서 나와요. 그쵸. 얼굴이 서사지. 방시혁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뜯쳐봐. 짜증나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둘이 오늘 줄기 잘 맞네. 잘생긴 사람이 말도 잘하면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덕분에 이게 1화만 조금 고구마고 나머지부터는 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여주인공도 되게 고구마 이런 캔디 설정의 그런 인물이 아니라 뭔가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 뭔가 나의 소신을 위해서라면 뭔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인생 계몽 콘텐츠를 한번 드라마 피노키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서브 캐릭터들도 다 좋았어요. 김영광도 있었고 이유비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 약간 좀 통통하신 기자도 있었고. 통통한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겨야 기억한다니까요. 이게. 나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있어 통통한 기자 한 명 있어요. 거기. 윤준상 배우 나오거든요. 오, 배우 이종석 좋은데. 형으로 나오는데 아 맞아. 살인자가 된. 네. 어. 이게 왜 살인자가 됐는지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영화 제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영화란다 드라마. 아 오케이. 깜짝이야. 귀. 저인데요. 김은지 물 한 번만 뺏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러시던가 그럼. 네, 저는 영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우선 서론을 깔아야 돼요. 제가 사실 이거 한 어디선가 정말 많이 말했는데 영화를 제가 N회차 관람하는 게 없거든요. 이 N회차 관람한 영화 리스트 혹시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말했거든요. 에올 아니에요? 에올 오펜하이머. 괴물? 오펜하이머는 두 번 먹긴 했는데 봤잖아.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괴물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 문단속. 그리고 오늘 이제 영업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입니다. 아 진짜 질리게 많이 들었죠. 네. 맞아, 너무 질려요. 맞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방금 예시를 든 세 영화가 놀랍게도 제가 보고 다 눈물을 흘렸던 영화예요. 스즈메의 문단속까지. 아무튼 이 영화는 제가 영화관에서만 3번을 보고 저 너무 소중하다 생각해서 이 영화를 제가 VOD로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약간 인류에 떨어질 때 집에서 혼자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주제가 나를 계몽시킨 콘텐츠였잖아요. 네. 이 계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게 콘텐츠랑 접목을 해봤을 때 뭔가 나를 좀 이전보다 나아지게끔 만든 영화를 선정하면 되겠다 싶었고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에올입니다. 네. 우선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이 영화는 이제 미국 이민자 가족인 에블린 가정을 다루는데요. 에블린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지탱해 나가요. 네. 그러다가 딸인 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조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에 엄청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딸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중에서 이 자신의 딸인 조이가 수많은 세계, 즉 멀티버스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기 또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가 겹쳐져 있는 멀티버스임을 깨닫게 돼요. 이 영화의 약간 판타지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 모든 세계, 가능한 모든 세계의 힘을 구해 딸을 구하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곧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계몽 당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2가지를 꼽았거든요. 왜 계몽 영화로 선정했냐? 네. 첫 번째는 이제 토픽이 있어요. 저는 토픽을 딱 깔쌈하게 준비했거든요. 너 너를 사랑하는 일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음을 이라는 주제로 계몽 당했다. 네. 저는 평소에 사랑이란 감정이 좀 되게 인색한 편이거든요.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아직까지 너무 나쁘끄럽고 뭔가 평소에 외로움을 좀 잘 타지 않는 성격이라서 연애도 안 하고 뭐 사랑이란 감정이 오히려 약간 좀 멍청한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네, 그랬던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이 영화의 표면적인 스토리가 엄마인 에블린이 딸인 조이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흐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엄마가 딸을 구원하는 영화이지만 네.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이 엄마인 에블린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영화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딸을 구원하고 딸에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이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남편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고 자기가 딸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고 자기가 세상한테 듣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느껴가지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설령 어느 순간 그리고 단편적인 순간 속에서는 저 스스로를 좀 멍청하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스스로를 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계몽을 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 영화 중 대사를 가져왔는데 그 모든 거절과 그 모든 실망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어. 이 순간으로 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를 통해서 또 뭘 느꼈냐면 저는 평소에 뭐 아시겠지만 이해관계나 득실을 좀 많이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감정의 여파가 길진 않아요. 이게 막 한 번 사건이 터지면 그게 막 1년, 2년 이렇게 가지 않고 좀 전응해가지고 금방금방 까먹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에서 후회가 많은 성격은 아닌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순간에 내가 이런 선택을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좀 예민한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영화 속 에블린과 조이는 이 수많은 멀티버스들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선택하게 돼요. 뭐 피자 광고판을 돌리는 에블린도 있고 대배우로 성공한 에블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남편이랑 뭐 파토난 에블린도 있고 지금의 에블린도 있고 이 수많은 세상들 속에서 어떤 것들에는 저항하고 어떤 것들에는 거부하고 어떤 것들은 밀어내기도 하면서 지금 이 에블린이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강조하는 게 그 모든 나가 사실은 다르게 보일지라도 모두 나 자신임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은 별 볼 거 없어 보이는 나도 매우 성공한 나도 뭐 그냥 그런 나도 결국 나다라는 스토리를 영화가 되게 강조하는데 뭔가 이 영화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모든 거절과 실망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은 마냥 막 100%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그 또한 나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지가 당신 앞에 놓여 있을 거니까 그 선택을 잘 해나가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에 되게 충실하게 만들어줘요, 이 영화가. 그래서 네, 그런 저의 성격과 대입해가지고 많은 점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개몽 영화로 선택했습니다. 오. 굿. 좋아하실 만한 대사들이 많네요. 그런 요소들이 많네. 저도 에어올 정말 좋아하거든요. 에어올 약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약간 Love is all. 그리고 약간 작고 작은 이런 장난스러운 수다나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사랑이 이기는 거다. 약간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에어올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뭐랑 싸워요? 그니까 조이가 뭐 어떤 위험에 싸워? 그니까 걔 딸이 뭐라 해야 돼? 좀 강력해요. 베이글에 먹히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가지고 먹는 멀티버스에 나오는 애들이랑 싸워서 걔를 구하는 거야. 그 베이글이 약간 블랙홀 같은 느낌이랄까. 블랙홀? 그러니까 이 멀티버스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먹는 근데 베이글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상징이 베이글인 거예요. 네. 먹는 베이글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냥 그 상징이 베이글로 상징된 것뿐이에요. 쟤 지금 베이글에 꽂혔어. 베이글이 먹고 싶으신가 봐. 지금 배고픈 것 같더라고. 아무튼 네. 안 보셨어요? 네. 야 진짜 진짜. 어지간하네요. 어떡하냐 진짜. 진짜 어떡하냐. 죽길. 그렇다면 무시하고 제 콘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넵. 저는 영화 벌새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을 했더니 상윤 씨가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한 표를 잃은 기분이고요. 아이고. 네. 일단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고요. 벌새를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벌새는 1초당 90번의 날갯짓으로 벌처럼 공중에서 정지해서 꿀을 빨아먹는 새인데 이 새가 의미하는 바는 사랑,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이 의미를 담고자 이제 영화의 제목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주인공의 은희도 벌새처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갯짓을 합니다. 주인공 은희의 주변 환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친오빠는 부모님 몰래 은희를 때리고요. 그럼 부모님은 은희에게 관심을 크게 두지도 않아요. 은희가 셋째인데 친오빠랑 둘째 언니한테만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은희한테는 뭐 크게 관심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은희한테는 남자친구도 있고 단짝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완전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남자친구랑 다투고 절친인 은희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신을 겪으면서 아무도 진정한 은희를 찾아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는 공허함이 있어 보였고 그런 불완전하고 불안한 관계들을 보여주는 연출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쭉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의 최애캐를 만나게 됩니다. 최애라기보다는 좀 많이 감동받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은희가 한문학원에서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 김영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네. 유일하게 은희를 인격체로 대해줘요. 그래서 이제 은희가 오빠한테 맞는 걸 아니까 누가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우라. 맞고 있지만 말라고 말을 해주고 은희의 얘기를 다 차분하게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요. 보면서 제가 뭐 은희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어른이 있었더라면 뭔가 제가 사춘기라던가 좀 불안정한 시간이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덜 불안해하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대사를 많이 써왔어요. 이제 감동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고. 영지 선생님이 이제 은희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보려고 해. 이런 말. 뭐야? 스스로도 웃긴 거죠. 아니, 지금. 지가 써온 거 지가 읽는데. 이거 빼야겠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영지 선생님은 은희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로워진다. 신비롭게 느껴진다네. 다시. 그럼 참 신기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제가 뭐 그 감정이랑 상황을 잘 전달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동의 도가니. 완전 감동이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어머.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느 날 이런 많은 의지를 받은 은희가 영지 선생님이랑 많이 교감을 해왔는데 이제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영지 선생님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영지 선생님이 은희한테 쓴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 낭독. 네.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이 함께한다는 거.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거.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학원을 그만둬서 미안해. 방학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 만나면 모두 다 이야기해줄게. 이런 편지를 남기고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라면 엄청 절망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셨을까 이러면서 엄청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 같은데 은희는 그때 이후로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소개는 마쳤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은희가 경험한 모든 거를 겪은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는 기시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소개글이 1994년 알 수 없는 거대한 세계와 마주한 14살 은희의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찬란한 기억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감독이 자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왜인지 모르게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니까 더욱 안간힘을 쓰게 되는 은희가 더욱 애틋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동시에 위로를 받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삶은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롭다 이러면서 막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영화보다 담담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크고 작은 생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여전히 시간은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는 영화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게 계몽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좀 인생이라는 거를 알려준 영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인생 계몽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좀 감정적인 여파가 좀 크고 쉽게 놓지 못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타입인데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아야겠다. 좀 나는 벌새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벌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제가 이 영화 보려고 왓챠 결제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지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네, 벌써 왔다니까요. 보고 해지한 거요? 보고 좀 다른 거 좀 보다가 해지했어요. 아이고. 제가 약간 독립영화 깔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담담한 영화들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도 독립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좋았어요. 저는 그 에어올 같은 경우가 완전 휘몰아치거든요. 네. 거의 진짜 장단을 이렇게 왁 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1초에 컷이 막 3개씩 맞아. 뭐 이렇게 투머치 바뀌거든요. 진짜 도파민 영화. 네, 저는 그런 영화를 그러니까 탁 집중이 잘 돼가지고 독립영화 언젠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예. 좋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나오나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편지에 적었던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끝까지 안 나와요? 네 죽고 나서 그 영지 선생님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나중에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이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희는 수학여행을 떠나고 끝. 근데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안 나오니까 더 좋죠. 안 나와서 약간 이 서사가 좀 완성되는 느낌. 그러니까 은희의 그래요? 성장으로서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나왔으면 왜냐면 이게 안 나왔으니까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기억을 하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 MBTI N이죠. 에? N? 저 S인데요. S예요? 전 나오길 바랬거든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역시 그렇고요. 네,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인생 계몽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이 계절에 꼭 봤으면 하는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근데 계몽 맞아요? 네, 조금의 계몽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절이 뭐예요? 늦여름? 끝여름? 오케이.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시기마다 꼭 보는 영화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7월 1일이 되면은 이윽구의 로미오를 보고 8월 1일이 되면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12월이 되면 해리포터를 본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애프터선,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스포해 버렸죠? 애프터선인데 이 애프터선은 약간 모두가 여름이 끝나갈 때쯤 봤으면 좋겠어요. 써니 여름이에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시는 써니 애프터 써니 의미가 뭔데요? 근데 선은 어디에나 항상 있는데요. 겨울에도 선 있는데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일단 얘기할게요. 좋네요. 네, 일단 이 영화가 최근에 재개봉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하길래 집에서 봤었는데 또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애프터선이 지금 11살의 딸인 소피와 30살의 젊은 아빠 같이 떠났던 여행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얘네가 캠코더로 추억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코더 영상 속도 나오고 캠코더를 찍는 이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캠코더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런 연출 때문에 뭔가 이 순간들이 그곳에 멈춰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우리한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딸이 11살인데 아빠가 30살이면 아빠도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그쵸.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딸에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약간 이런 나약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딸인 소피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영상을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상상해봤을 때 11살의 소피는 그 당시에 아빠의 슬픔을 눈치를 못 챘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조숙한 소피라도. 네.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그 영상을 돌려봤을 때면 아빠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이혼한 부부라서 네. 소피랑 평소에는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없는 사이에 여름에 특별히 여행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았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좋아. 노는 시간에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거든. 그러다 태양이 보이면 우리가 같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비록 같은 장소에 함께 있진 않더라도 같이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 같은 하늘 아래 아빠랑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럼 같이 있는 거지.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피가 아빠랑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같은 태양 아래 있으니까 그럼 우린 같이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대사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에 있어서 정말 위로되는 대사였고 내가 젊은 아빠라면 내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도 조금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대사에 감동받아서 진짜 큰 감동. 이게 뭐예요? 개큰 큰 감동. 감독이 밀려오다. 개큰 감동이 밀려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젊은 아빠의 마음에 좀 이입이 됐었던 것 같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나도 아직 어린 나이고 내가 불완전하고 나약하지만 근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움과 사랑 그들이 놀러 갔던 그 여름날의 풍경 그곳에 멈춰져 있는 기억을 같이 곱씹어보는 영화라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서 개몽을 했냐고 하시면은 네. 저는 이걸 보고 약간 기억을 뭔가 기록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은 순간들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네. 사실 이걸 기록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뭐 메모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한 달만 지나도 까먹죠. 한 달 전에 내가 그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정말 알 수 없거든요. 네. 맞죠.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어땠는지 그래서 뭔가 나도 많은 기록을 해서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나중에 더 많이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의 생각도 뭔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았다. 뭔가 어린 시절에 뭐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도 그때 그런 상황이 처음이고 뭐 엄마 아빠도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여기에서도 조금 공감이 되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늦여름에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여름이 가고 이제 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아련함을 좀 느끼거든요. 진짜요? 네. 약간 저는 여름이 정말 싫은데 네. 여름이 끝난다고 또 하면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아. 이 지독했던 여름이 드디어 끝나는데 이제 어. 찬바람만 불 거니까 와. 조금 슬픈데 감성적이네요. 그래서 그런 아련함을 이제 영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빠와 딸의 사랑. 이들의 멈춰져 있는 순간에 대한 기억을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저는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진짜 딱 알겠어요. 네. 진짜로. 영화 본 기분이에요. 영화 본 기분이에요, 진짜. 설명을 잘하신 건지 영화가 단순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딱 왔어요, 지금 느낌이. 근데 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수연 누나랑 은지 누나는 좀 약간 담담한 영화 가져온 것 같고 저랑 소영이는 좀 약간 도파민이 휘몰아치는 영화를 가져온 것 같고 좋네요. 좋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각자 4가지 콘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영업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소개했던 순서대로?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소개를 듣고 가장 취향 저격당한 아니면 평소 취향은 아니었지만 듣고 영업당해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콘텐츠를 이유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저부터 하자면 저는 애프터 선입니다. 제가 평소에 보는 작품도 그렇고 저도 약간 도파민 팡팡 터지는 그런 작품을 보고 느리게 가는 영화, 약간 큰 사건이 없는 영화를 쭉 앉아서 보는 편은 아닌데 뭔가 그거를 뭔가 계절의 그런
분위기나 뭐 음. 냄새나 그런 것들이 좀 메꿔져서 내가 이 영화는 이때 보면 좀 오랜 시간 앉아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업 당했습니다. 아싸. 저도 완전 똑같은 이유로 애프터 선인데 오. 아싸. 진짜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담담한 영화를 잘 못 보는데 뭔가 좀 센치해졌을 때 그러니까 좀 약간 추워지고 약간 새벽에 그럴 때 보면 집중 다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무념무상으로 보기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똑같은 이유로 저도 애프터 선. 감사합니다. 은지 씨가 이기겠는데요? 저는 에어올. 맨날 상현 씨한테 맨날 들어가지고 좀 많이 봐야겠다 싶고요. 베이글이 도대체 뭔지 베이글이 뭔지 궁금하고 이제는 볼 때가 됐다. 이제 진짜 이제는 볼 볼 때가 됐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돌도 있어요. 돌도. 돌도 그 돌이 포스터에서 봤어요. 최고 눈물 장면이에요. 아 저도 진짜 거기서 제일 돌에서 눈물 나. 저는 사실 마지막에 울게 됐는데 돌에 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리뷰 그러니까. 보면 막 하찮은 돌 보고 울 수 있는 영화라는 이런 게 막 리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영화를 한번 봐볼게요. 저는 이거 궁금해요. 보고 돌이 사고 싶었어요. 돌을 산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전 샀어요. 진짜? 네. 돌을 사? 그 굿즈로 팔아요, 팔아요. 돌을? 굿즈로 팔아요. 굿즈로 팔아요. 오. 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목소리인데. 네네네. 아무튼 이제 네, 그럼 원하는 제가 영광. 제가 부를게요. 저 안 골랐잖아요. 저는 수현 씨의 벌새를 고르고 와, 싶은데 왜냐면 감사해요. 이 다른 분들 소개한 거는 제가 봤었는데 봤으니까. 벌새는 항상 궁금해만 했거든요. 맨날 이거 포스터 보고 볼까? 근데 오늘은 이 느낌 아닌데? 오늘은 약간 딴 거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제 맨날 안 보다가 느낌 아닌데? 오늘 이 느낌 아닌데? 싶어서 안 봤는데 이제 한번 볼 볼 때가 때 된 것 됐다. 같아요. 둘 다. 이제 볼 때가 됐다. 볼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저는 벌새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럼 영어왕은 은지 씨였던 걸로. 와. 이관왕이네요. 축하드려요. 네, 애프터 선이었던 오예. 걸로. 좋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게요. 다음에도 한번 또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좋아요.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트친쇼의 콘텐츠 영업쇼 두 번째 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진이었습니다. 빨리 해야 돼.